반갑습니다. 오늘 민법 기본 문제 네 번째 시간 1번부터 차례대로 해설해 볼게요. 자, 1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이제 조건과 기한을요, 얘를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죠. 역시 이 부관 또한 종된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의사표시입니다. 부관도요. 자, 1번 지문.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맞네요. 우리 법률행위 부관, 아까 조건과 기한. 그럼 법률행위 하면 역시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조건은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다.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은 아니다.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면, 즉 조건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고. 그 다음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이제 조건은 장래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라는 표현을 쓰고, 기한은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는 도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번이 X다. 틀렸다. 그죠? 법률행위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우리 법률행위 하면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을 전제로 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X.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자, 이제 제가 여러분 불능조건 하면 마이너스, 우리 수학기호로 하면 마이너스다. 그죠? 예를 들자면 뭐 별을 따오면 뭐 이런 거, 별을 따오면 부동산을 주겠다. 별을 못 따온다. 그죠? 그래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조건이니까,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다. 그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 마이너스, 무효이다. 맞죠? 그럼 불능조건이 만약에 여러분 해제조건이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때는 플러스가 된다. 그죠? 따라서 그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자, 4번도 맞네요. 그 다음 5번. 과거의 사실은, 과거의 사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는 못한다. 5번도 맞다. 그죠? 우리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래. 조건은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게 조건,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한 게 기한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5번은 맞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은 우리 조건에서는 반드시 장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 조건은요, 조건은 물론 장래 발생 사실이 그게 조건이에요. 불확실한 게 그게 조건인데, 이 조건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으로 효력을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급표가 가능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그 다음에 기한은요. 얘는 개념상 기한은요. 반드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효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얘는 소급표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거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 보시죠. 2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번 맞다. 그죠? 자, 여러분 뿌리는 그죠? 임의로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는 일단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때 임의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그 점이 차이점. 1번은 맞네요. 그 다음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토지 이용을 하는 사람,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자,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맹지 소유자다. 그죠? 이 맹지 소유자는 자기가 주의 토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쓴다 이 말이죠. 쓰면서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분이 통로 개설이나 그 유지 비용 부담한다라는 거. 2번 맞네요.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를 한 경우, 이제 내가 맹지 소유자예요. 이제 주의 토지를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용 못하게 담장을 딱 설치를 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래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즉 이용당하는 토지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자기가 담장을 설치해서 못 가게 막았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 3번도 맞네요.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그래서 담은 우리 경계는요 원칙적으로 공유 절반씩 공유한다 그죠.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맞죠? 우리 담장은 경계는요 공유물 분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죠? 담장을 공유물 분할한다. 생각만 해도 좀 웃긴다 그죠? 그 다음 5번 경계성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죠?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우리 법은요, 완공 후에는 얘는 철거 못하죠. 이미 완공이 돼버리면 철거 못하고, 그 다음에 착공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이때는 철거하지 못한다. 보통 착공하고 1년 경과하면 웬만한 건물은 다 지어졌죠. 그래서 법에서 이런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이미 완성이 돼버리면 그때는 철거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비용 낭비다라는 뭐 그런 법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3번 문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법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동산 간의 부합을 이제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도 부합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 부합이 될 때는, 그때는 주된 물건의 부동산 소유자가 종된 물건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은요, 뭐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2번 지문 보시면요,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자, 이제 부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이다. 그죠? 따라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번은 맞네요. 우리 부동산과 부동산의 이 부합은 가치를 따지지만요, 부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은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이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서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했다. 그죠? 그럼 법은 공평이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다. 그죠? 법은 공평이니까. 그 다음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이제 무상으로 쓰시는 분이다 이 말이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자, 그럼 우리 사용차주면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을 토지에 식재를 했다. 자, 여러분, 수목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는 부속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합과 부속, 부합은요, 얘는 분리가 안 돼. 그 다음, 부속은 분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이제 부합과 부속의 차이입니다. 그럼 부합은 얘는 분리가 안 되니까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는 주된 물건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부동산과 동산 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얘는 권한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권한의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선악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은요. 부속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이 있고 다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부속은.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부속은요. 얘는 권한이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죠. 얘는 소유권 취득 안 돼. 그냥 그 권한에 의해서 그 물건을 부속시킨 자는 여전히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4번 지문 다시 보시면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토지에 식재했다. 그럼 수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는 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부속이다. 그죠? 그럼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맞네요. 4번도 옳은 지문.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판매상이 있어요. 그 판매상. 여기서 매도인은 시멘트 판매상, 시멘트의 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멘트 판매상이 그 매수인이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겠죠. 시멘트를 사가신 분. 이분이 제3자 소유의 건축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자, 소유권이 뭐 유보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외상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멘트 판매상이 시멘트 그 매수인에게 이 사람이 외상으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시멘트 판매상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그 시멘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시멘트는 여러분 부속입니까? 부합입니까? 부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속이 아니라 부합이에요. 분리가 안 돼. 따라서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 그 여기서 제3자를 건물 소유자 이야기하는 거고, 매도인은 시멘트 판매상, 아까 시멘트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권한 유무나 뭐 선의 악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린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합은요, 이게 타인 권한 유무, 뭐 선의 악의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분리가 안 되니까 소유권 가져가 버린다. 즉 건물 소유자가 그 시멘트 소유권 가져가 버린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시멘트값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시멘트의 소유권은 부합이 돼버리니까 취득한다라는 거. 4번 문제.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우리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공유물을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지 말자라는 이 약정, 이 특약은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5년을 넘지 못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러면 얘는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물 분할 일단 5년간 분할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하고 나중에 또 갱신 가능합니다. 그럼 역시 갱신했을 때도 기간은 몇 년이냐? 5년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법에서 규정 두고 있고, 얘는 우리 부동산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5년. 그럼 얘는 부동산이니까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때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부기등기. 그래서 제가 등기법 할 때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그랬죠. 환매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그 다음에 권리소멸 특약. 얘들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거. 갱신할 수 있다. 1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자, 합유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소유를 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합니다. 공동사업의 목적이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는 못해요. 공유는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개별성이 강해서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이니까 자유롭게는 처분하지 못하고, 다만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처분할 수는 있겠죠. 뭐 영원히 처분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무효로 한다. 얘 사유재세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보거든. 왜냐하면 개인의 기본권 자유권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합유의 경우에도 지분은 여러분 만약에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번 동업하기로 하면 영원히 하셔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때 잔존 합유자 전원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번엔 X.
3번 비법인 사단, 우리 비법인 사단의 그 사원, 그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데, 자, 총유,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죠. 우리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보존행위는요. 그 지키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지키는 거, 그건 단독으로 가능한데, 근데 우리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요, 비법인 사단하면 대표적으로 뭐 종중, 교회 뭐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는데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이 구성원 단독으로 보존 행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총유물은요, 총유물은 보존이나 관리나 처분 행위 전부 다 얘는 사원총회 결의 얻으셔야 된다라는 거. 사원총회 결의 얻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총유물은.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지. 우리 공유는 사망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합유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되면 그럼 3살짜리 상속인 꼬마랑 같이 동업해야 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상속인에게 만약에 기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합유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4번도 X. 5번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자 1인이 그 지분에, 여러분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지분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령 X라는 이게 토지가 있어. 그래서 갑과 을 각각 2분의 1씩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갑의 지분을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갑의 지분을 동그라미. 그 다음 을의 지분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어느 특정 일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부분을 분할 쪼개더라도 얘들은 각각 을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거야. 이 X 부동산 어느 부분을 분할을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령 이 공유물이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자,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래서 이걸 얘를 이제 갑 걸로 하고 얘를 이제 을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됐는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가령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 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럼 지금 동그라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X 부동산 전체에 미치는 거거든요. X의 저당권의 효력 또한 전체에 미칩니다. 근데 얘가 분할을 해서 가령 이 X는 전부 다 일로 보내고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일로 가져온 거지. 그럼 이 부분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갑이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가 불리한 부분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만 저당권이 미친다. 그럼 병에게는, 저당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은 공평이니까 당연히 우리 분할이 되더라도 이 각각의 지분의 저당권의 효력은 전체가 다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이 된다. X 틀렸다 그죠? 5번은 비교적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지분 전체에 미치고 분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전체에 미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할된 부분에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그 저당권 설정자가 악의적으로 내가 안 좋은 부동산, 예를 들어 도로가 뭐 여기 있는 거야. 도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건 뭐 정신 나간 거지.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해서 내가 이쪽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맹지돼 버리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고 맹지.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겠다. 그죠? 따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도 X. 답은 그래서 1번이다. 그죠? 5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자, 적어볼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 여기에 Y라는 가령 건물을 무단으로, 그래서 얘는 무단 건물이다. 그죠? 무단 건물.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를 했대요. 을이
자, 병에게 임대. 그러면 병은 건물의 임차인이다. 그죠? 임차인. 자,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자,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병을 상대로 건물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바로 틀렸네. 자, 우리 토지 소유자는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물론 무당 건물입니다. 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얘는 건물 소유자니까 자, 철거, 야, 건물 철거, 그 다음 토지 인도. 얘는 이거는 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무당 건물 소유자에게. 다만 퇴거 청구는 돼야 안 돼요? 퇴거 청구는? 그건 안 되지. 너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그럼 쥐가 쓰겠다는 소린데 만약에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건 안 되죠.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을입니다. 그건 안 되고. 다만 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자, 무단 건물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 지금 여기 병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얘는 건물의 소유자는 안 되니까 반대로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 그건 안 되지. 다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원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1번 X.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것도 하나 더 알아주세요. 우리 건물 소유자, 무당 건물 소유자. 어쨌든 무당 건물이든 허락을 받지 않고 지었던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건물입니다. 그럼 건물의 소유자 어른요. 자, 얘랑 임대차를 했다, 그죠? 병이랑. 따라서 얘는 임차인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야, 너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 얘는 안 되지, 어른.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우리 갑은 병에게, 자, 여러분, 건물을 점유하게 되면 토지를 같이 점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얘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병에게 얘는 가능하지. 얘는 퇴거 청구 가능하다, 그죠? 1번 X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을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4번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퇴거 청구는 안 돼. 왜? 을이 건물 소유자거든. 퇴거 청구는 안 되고 이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5번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얘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주의하셔야 돼. 을은 병을 상대로 얘가 서로 간에 이제 권한이 없다 이 말이지. 권한이 없으면 을은 자신의 건물의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을과 병 사이에는 임대차라는 권한이 있으면 그때는 안 되지. 권한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권한이 있는 자에게 뭐 반환 청구나 뭐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것들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 해요. 근데 권한이 없으면 그때는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즉 임대차 한 게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번도 맞네요. 6번 문제,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자, 우리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그 자체를 권리로 승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요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맞아요. 서로 별개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주장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점유권에 기한 주장도 가능하고 소유권에 기한 주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 2번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즉 우리 방해 배제 청구, 즉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방해하는 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었죠. 뭐 이웃집에서 예를 들어서 빨래가 뭐 바람에 불어서 이제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그럼 그 이웃집 그 빨래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내 점유를 지금 침해하는 거거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과실 책임이다. 2번 맞고, 3번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자,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다. 그럼 침탈은 아니다. 그죠? 침탈은 아니네.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우리 점유권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점유물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특별 요건이 필요하다. 뭐 침탈. 그래서 절취나 강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기로 내 의사로 점유 이전한 경우에는 그때는 점유물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요. 3번 맞고,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는 그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4번도 맞고, 5번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침탈당한 자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물건에 얘가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점유물을 침탈을 해서 강제로 뺏어갔다 이 말이지. 자, 침탈자인데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얘가 또 다른 사람이야. 참 사연이 복잡하다 그죠? 을이 또 침탈하고 얘가 또 다시 을의 점유를 침탈을 해버렸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즉 누구 이야기하나? 을 이야기하는 거죠.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또 점유를 침탈당했단 말이에요. 예, 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번이 X 틀렸네요.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그 점유물을 침탈한 자, 그 침탈자를 그 상대방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다시 또 뺏겼으면 그때는 이 을은 이제는 더 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니까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그죠? 5번이 X 틀렸다. 그죠? 7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시면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X 틀렸다. 그죠?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료는 등기에서도 임의적 기록상일 뿐입니다. 등기부의 필수적 기록상은 아닙니다. 필수 요소 아니다라는 거. 이에 반해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비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미음 보시면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갱신 청구권이지 법정 갱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정 갱신이랑 갱신 청구권을 좀 헷갈려 하시던데, 법정 갱신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다시 갱신되는 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하고, 갱신 청구권은 역시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 다시 또 갱신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누가? 지상권자가 누구에게? 지상권 설정자에게. 그래서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갱신의 설정자가 응하지 않는다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D급 보시면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자, 이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안 주더라 이 말이죠. 체납 중에 소유권이 양도가 되게 되면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X 틀렸다 그죠? D것은 틀렸어요. 우리 이제 지료 체납은요. 체납은 일단 법에서는 그냥 2년 연체라는 그런 규정만 두고 있지, 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가 바뀐 경우에 그걸 통산하라, 마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당연히 해석상, 전후 양도를 통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그 바뀌고 다시 2년이 연체가 됐을 때 그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지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지상권 여러분 소멸시키게 되면요. 그 지상 건물 전부 다 철거해야 되거든. 뭐 지료를 이렇게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도 못해요. 뭐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연체가 됐을 때 앞에 뭐 얼마가 연체된 그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연체됐을 때 그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소유자가. 그래서 디귿은 X 틀렸다 그죠? 그다음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보통 그래서 저당권을 먼저 선순위로 설정을 하고요. 을구에 그 바로 밑에다가 그 다음 순위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말 그대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니까 얘는 점유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얘는 지상권자인데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니까 점유하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전혀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비교적 여러분 뭐 간명하고 비교적 좀 뭐 간단한 쉬운 문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옳다 그죠? 3번이 답이다 그죠? 8번 문제.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일단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분묘의 소유자가 그 분묘가 있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소유권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착각을 하시던데 아니에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 분묘라는 공작물에 뭐 일종의 공작물이죠. 분묘를 우리는 뭐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일종의 지상권이다 이 말이지. 지상권인데 다만 얘는 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관습법에서 인정을 하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관습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 소유권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 소유권 아니에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자, 여러분 어쨌든 분묘기지권 얘도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이제 따라서 나와야 돼. 필연적으로 우리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공시. 그럼 이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공시 방법은 등기인데 우리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물권은 대세효력을 가지니까 공시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판례는요.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그러니까 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봉분. 그러면 외부에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 즉 얘가 이제 뭘 말하느냐면 이게 공시다 이 말이죠. 이걸 갖추고 여기까지 맞는데 문제는 등기하에야 우리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X, 기억이 틀렸네. 앞부분은 잘 가다가 뒷부분에서 틀렸네요. 자, 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자, 승낙형. 우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유형에는요, 승낙형이 있고, 양도형이 있고, 그 다음, 취득시효, 취득시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단 말이지. 그럼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승낙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의 효력을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이게 물권이니까 대세요. 따라서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네. 물권이니까 대세요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에게 이렇게 미친다 하셔야지. 얘는 X. 그 다음 디귿.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팔았다 이 말이지. 토지를.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분묘 설치했다가 그 내 땅을 팔았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분묘에 대해서는 별달리 특약이 없었어. 그러면 분묘기지권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양도형이다 이 말이지. 자,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이걸 제가 아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우리 양도형의 경우에 승낙형은 여러분 지료 지급 문제되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지문 보셨잖아. 승낙형은 전부 다 약정을 하니까 뭐 지료에 관해서도 약정하고요. 뭐 설령 지료를 뭐 가령 무상으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낙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양도형과 취득시효형, 즉 우리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서로 간에 약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당연히 그럼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양도형의 경우에는 그냥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명확하더라 이 말이지. 토지를 매도했을 때 그때 그 분묘 소유자에게는 저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너 지료 줘. 지료 주는 게 맞다. 그냥 원칙으로 가서 네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토지 양도시 이 말이지. 토지를 양도하자마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 있다.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맞고요. 다만 취득시효는 우리 이제 소유권 취득시효가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 다음 20년간 점유한 자는 플러스 뭐까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이제 소유권 취득시효 요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분묘기지권은 등기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건 빠지고.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얘 빠지고. 따라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그럼 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아까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료는 주셔야 돼. 우리 판례 입장이 그럼 지료는 주는데 문제는 20년 그럼 얘가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료를 다 줘야 되느냐? 야, 그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아니 소급해서 다 그럼 만약에 뭐 50년간 점유한 자는 그럼 뭐 그 50년 동안 점유한 게 전부 다 부당이 되니까 야, 너 지료 다 줘. 야, 이건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시효 취득형 즉 취득 시효형에 있어서는 얘는 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도형의 경우에는 그 양도시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지료 지급 의무 발생하고, 시효 취득 우리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시효 취득형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 이거 막 20년 소급해서 다 줘야 된다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취득시효형과 관련해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예 그 장사법에서 시효 취득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다만 그 전에 그 법 시행 전에 분묘를 설치하신 분은 시효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시효 취득은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는요. 요역지 이용이 필요한 토지다. 그죠? 얘는 반드시 어느 부분 토지도 다 나가야 돼. 통행을 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요역지는요.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이용당하는 토지는 주로 일부만 이용하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요역지의 취상권자도 우리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이 점이 우리 지상권이랑 달라요. 지상권, 전세권이랑 달라. 얘는 배타성이 없어. 그래서 누구라도 다른 사람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역지의 지상권자도요. 물론 소유자는 물론이고 지상권자도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얘는 배타성 없다고 했어요. 지역권은. 그 다음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자 우리 지역권의 불가분성 되도록이면 지역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취득하면 그냥 다 취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 지분 지역권 일부 지분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되도록이면 지역권은 유지하고자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그럼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맞죠? 4번 요역지에 불법 점유자는 여러분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안 돼요. 뭐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이제 지역권자입니다. 그죠?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가 도로 개설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다가 좀 훼손을 시킨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X. 사실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얘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법리가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이게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상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 일방 당사자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 취득이건 말건 간에 그 이용 당하는 토지 그러니까 우리 승역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가 있다라는 거지. 다만 그 피해는 적법한 피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X 틀렸네요. 10번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토지 전세권 비교를 해보시자고. 건물 전세권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토지 전세권은 최장 존속 기간 있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 전세권도요. 최장 존속 기간 있습니다. 역시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은요. 몇 년 이상이라는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건물 전세권은요. 최단 존속 기간도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라는 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도 있습니다. 서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그때 그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하는데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은 그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전세권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전세금이거든요. 그럼 전세금, 돈 있잖아요. 채권. 그럼 얘는 우리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 10년.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건 건물 전세권이건 간에 전세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최장 존속기간을 각각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토지건 건물이건 다 전세금을 주니까 그래서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토지는 아예 최단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가 없고요. 건물의 경우에만 세입자 보호 때문에 우리 세입자 보호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 1년 이상이라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 두고 있고 법정갱신 제도까지 둔다. 건물만. 요거 정리되셔야 돼요. 시험에 비교적 잘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지문 보시면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자,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틀렸네. 아까 최장 존속 기간이 있다라고.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금이 있으니까 10년.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X. 자,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건물 전세권만 세입자 보호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 1년 이상 최단 존속기간 규정 두고 있고요. 토지는 아예 이런 규정 없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을 넘지는 못한다. 3번이 맞네요. 우리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은 또 여러분 오해하실라. 여기서 갱신은 법정 갱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로서의 갱신 청구권.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역시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장 존속기간은 10년. 3번 맞고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4번도 X. 여러분,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도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 법정 갱신 말고 갱신 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자, 안 받아주면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로 간다라고 했죠. 그죠? 전세권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없지만요.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얘도 갱신 청구하고, 즉 토지 전세권. 얘들을 지금 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어차피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서밖에 안 되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도 다 되지만 얘 지금 토지 전세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도 마찬가지. 토지 임차권도 토지 빌려서 썼는데 이제 거기 건물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얘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사가 매수 청구. 아시겠죠? 자, 사실 우리 지상권과 임차권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 두고 있는데요. 전세권은 법에 규정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 판례는 임차권도 규정 두고 있는데 전세권은 당연히 지상권에 관한 이 규정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토지에 대해서 우리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설정받은 경우에는 먼저 갱신 청구부터 하고, 나 더 쓸게요, 토지. 그거부터 하고, 안 받아주면, 그러면 내 건물 사가세요.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죠? 4번이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죠. 4번 X. 그 다음 5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토지 전세권입니다. 토지 전세권. 아까 제가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법정갱신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간에 아무런 갱신 거절의 통지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우리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 없어요. 아시겠죠? 오로지 건물 전세권만 최단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 두고 있다는 거. 자, 이 부분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정리 안 해놓으시면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맞추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